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의 택배 기업도 화재 물량을 받아서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국의 이커머스 기업 포함해서 오프라인 기업도 지금 이커머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 대 반쿠팡 연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소비자, 판매자,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물류죠. 누가 이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더 앞서가냐가 지금 중요한 대경쟁 시대에 저는 온 것 같습니다. 자, 유통기업에서도 이미 우리나라에 지금 특화된 기업주 코스트 코리아 매출 규모가 6조에서 7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매장 중에 1위 매장은 세종시가 인구가 38만 명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가 전 세계 1위 매장이고요. 한 3, 4년 전, 4, 5년인가요? 그때 1위 매장에 양대점이 2위로 밀렸습니다. 그러면 그 코스트 코리아 멤버십 홀세일 클럽에 이 기업들에 관한 경쟁 기업이 없는, 오프라인에 없는 판매자 물건, 상품을 갖다가 라인업에서 고객 지향적으로 판매를 하면서 연회비를 받겠죠. 캐시플로우가 유동성 자금 좋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물류는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매출 4조. 아마 2025년 예상한 거 보니까요. 이미 매출 규모가 4조 5천이 넘어서 왔습니다. 평균 7에서 8% 성장입니다. 이미 다이소도 물류센터 거점을 진행해왔고요. 통합 물류 거점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국에 1,580개의 물량이 있고 점포 중에 1,000개 이상이 직영점이지만요. 2000년대 초에 기흥IC에 있는 물류센터부터 해서 2012년에 거의 한 1,200억 투자한 자동화 남사면의 물류센터고요. 2019년에 2,600억 투자했던 부산 허브 물류센터. 지금 진행하는 게 2025, 26년 2년 안에 이제 거의 아마 피니시 완성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의 허브 물류센터, 여기에다가는 이미 전국 점포별 배송할 수 있는 물류센터에다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상에서는 안성, 남사면 그쪽에다 이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2023년 12월 15일 날 스타트해갖고 지금 물량을 갖다가 지금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소의 오프라인 매장에 보면 뷰티, 헬스케어, 인기 상품도 지금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소의 매출 규모, 중요한 거는 점포별 배송을 갖다가 근거리에 있는 허브 물류센터에 배송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남사면 안성 쪽에서 지금 배송해서 한 6,000평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2년 후에는 세종시에 전용 물류센터 한 1,700억 정도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물류 비용이 한 4천억 넘는다고 하니까 아마 세종 물류센터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마지막에 5만 평 이상을 양주 물류센터를 갖다 지금 진행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2028년 정도 계획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이소도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하면서 온라인과 융합형 물류 거점을 지금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자, 올리브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지만요. 올리브영이 2000년 전후에서 한국 시장에 일본에 이제 드럭스토어에 1위를 했던 마스모토 기요시를 벤치마킹하면 당시에는 상당히 규모도 작았죠. 근데 불과 5년 전부터 올리브영의 집객력도 좋았지만은 좋은 동선에다가 밀집도가 좋은 동선, 역전 주변에 이제 올리브영을 많이 만들었는데 객단가도 좋고 고객의 어떤 입점 고객 수도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이제 국내에서 드럭스토어라는 올리브영이 판매 상품이 뷰티라든가 다양한 상품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하면서 이제 강화했고요. 또 올리브영이 획기적인 거는 점포수도 급격히 늘었지만은 당일 퇴근해서 가기 전에 주문하면 당일 배송이 가능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지만 MFC입니다. 마이크로 풀필드 센터를 구축해서 지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 입장에서 편리해야 되고 또 판매자 입장에서 물건을 팔면서 지금 상품을 많이 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백업의 뒷전에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로지스틱, 물류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편의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편의점도 2024년에 우리나라 유통기업에 이제 1위로 올라섰는데요. 편의점의 매출 규모 1위를 다투고 있는, 매출에서는 소폭 앞서가고 있는 GS25. 매출 규모 자체로서 GS는 한 12조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이제 홈쇼핑도 있고, 또 슈퍼마켓도 있고, 또 편의점도 있고, 또 호텔 사업, 관련된 사업들도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편의점에 집중 특화했던 희유의 BGF 리테일 같은 경우 매출이 8조 5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BGF 두 회사들은 물류회사가 다 있습니다. 자, GS 리테일의 물류회사는 GS 네트워크스 매출 규모가 6천억 이상 7천억
전후가 되고 있고요. 또 CU, BGF 리테일의 물류회사는 BGF 로지스틱스하고 매출 규모가 3,500억 좀 안 됩니다. 자, 두 회사의 차이점은 GS 리테일의 네트워크스는 GS의 물류를 갖다가 슈퍼마켓 또 GS 또 세븐일레븐 GS의 다양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물류를 갖다가 전담해서 통폐합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BGF 리테일은 BGF 로지스가 BGF의 물량을 중심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전국 네트워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편의점 물류 같은 경우는 전국의 주요 거점에 물류센터가 한 집배송센터 한 30개 있는데요. 평균 2,000평에서 많게는 한 3,000평 규모로 최근에 이제 점포별 배송을 갖다가 도시락 기준 2회전 배송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상온과 저온 비용이 최근에 이제 콜드체인 저온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20% 차지하고 상온이나 온도 관리에 민감한 점이 한 80% 차지하거든요. 이 회사들도 매출이 올라가지만 중요한 건 뭐죠? 다 물류의 역할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에 관련돼서 택배 기업을 갖다가 이커머스 기업에 수동적으로 봤던 택배 기업도 지금 변화해야 된다, 변신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참고로 다이소의 이커머스 전용 물류센터는 지금 한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중무휴 365일 배송, 이것이 이제 기존에는 쿠팡의 영역이었지만은 택배, 대한통운의 한진, 롯데 관련 기업들이 점차 밀집도라든가 회전율이 높은 쪽으로 물량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밀집도 배송이 가능하다면은 점차 1년, 2년, 3년 후에는 물류 기업에 또는 일요일 배송에 좀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할 때는 모든 게 다 미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쿠팡을 생각해 봅시다. 2014년에 2시간 로켓 배송하면서 기저귀부터 생활 필수품의 일부 상품 했고, 물론 이제 뉴욕 상장 후에 4조 5전의 시드머니 창출하는 게 큰 역할을 했죠. 이전에는 이제 손정희 회장이, 손마사요시 회장이 2억 달러의 투자 자금을 받아서 연명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6조 7조 원을 들어가서 전국 네트워크 확장했거든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물류기업들은 사업군에 특히 택배 사업은 장치 사업입니다. 터미널, 대리점 관련된 컨베아, 소타 이것도 다 하려면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2천억, 3천억, 5천억 투자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대표적으로 대전의 허브 물류센터 한진이 투자한 거 3천억이죠.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 곤지암의 메가우 터미널, 3PL 보관도 택배 터미널도 이것도 1조 원까지는 안 가지만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택배 터미널에 들어가서 분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야간에 들어가서 새벽에 분류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도 광주 곤지암의 메가우 터미널, 대한통운은 한 200만 개 정도 처리 물동량이 있고요. 한진이에 120만 개 정도 있고 처리 속도가 분류가 돼야지 또 권역별로 빨리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택배로 나갈 수 있는 물량이 있고 또 이제 거점별로 밀집도에 따라 분류하는 이걸 갖다 이제 아마 앞으로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 이제 분류 어떤 이걸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전략을 짤 겁니다. 지금 과거처럼 허브에 들어가서 다 그 물량을 분류해서 나오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택배 영업소장이라든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저도 공감합니다. 과거처럼 모든 게 그냥 허브에 들어가서 다 분류하려면 이제 당일에 들어가고 다음 2일 배송에 이제 과부하가 다 걸립니다. 왜냐? 허브에 들어가서 과부하 걸리고 대리점에 과부하 걸리면 계속 밀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대에 대한 통원뿐만 아니라 한진 택배가 아니면은 롯데 택배, 로젠 택배, 기존 택배들이 그런 체제를 갖다가 지금 물류센터 운영 효율화를 어떻게 바꿀까? 앞으로 고민하면서 지금 전략들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많이 개선하고 바꿔나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물류센터 현장에 입고가 들어가서 출고가 나올 때 빨리 나오면 최고에 좋지만은 이분이 물량이 많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컨베어라든가 오버플로가 되면 과부하 걸리면 물량이 못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도 물류 현장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물류, 택배, 터미널, 대리점 항상 고생들 많이 하시죠. 이분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점차 물류 개선 향상될 걸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1년, 2년 내 개선이 안 되더라도 점차 좀 향상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말단 딜리버리 서비스, 뭐 여러분들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그러는데요. 배송하시는 분들 진짜 이제 오늘 방송 중에
전국에 계신 영수장 소장님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이제 우리 집 앞 배송을 해서 진짜 많은 수고하신 거에 진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물류 현장을 다녀보고 그 전에 택배를 한 20년 이상 진행해 왔기 때문에 어느 분들은 박사님 물류 현장을 해보셨어요? 근데 뭐 야마토 관련해서 물류 웬만한 데 다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만큼 물류 현장에서 뭐 일일 변화 같은 건 제가 파악을 못하지만은 저는 큰 영역에서 큰 거점에서 지금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디테일한 방송이 아니라 종합적인 여기 때문에 물류 현장에서 수고하신 분들의 역할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 기존에 했던 체제를 갖다 로테이션을 해주면 가장 이게 이상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진국 택배를 만든 원주 야마토라든가 관련된 기업을 보면서 물류 현장에는 자동화를 투입할 건가 아니면은 인력을 해서 수동을 할 건가 이것도 물류센터의 운영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3PL을 운영하고 물류 현장을 돌릴 때 보면 센터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요. 물류 현장의 TF팀들의 어떤 물류 현장 개선, 그 다음 방향을 잡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오피스의 본사 조직은 지침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은 본사 조직과 대리점, 영업소장, 거기에 관련된 네트워크들의 어떤 긴밀한 이렇게 협조하면서 이제 물류를 갖다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서 움직이다 보면 기존에는 일요일 날 하루 쉬셨죠. 왜냐하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쉬어야지 또 6일 배송이 가능했었죠. 근데 지금은 체제가 쿠팡에 계신 분들은 뭐 회전율하고 로테이션을 하니까 가능하겠지만은 기존에 택배했던 멤버 영수장 분들께서는 기존에 자기가 이제 네트워크 번역, 라우팅 동선안에서 이제 회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쉬는 시간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을 투입해서 뭐 대한통운이 어떻다, 한진, 롯데가 어떻다가 아니라 본사나 영업, 현장에서 이렇게 갭을 좀 줄여나가면서 여기에 지금 계속 시행착오가 아니라 협력체제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7일 배송이 시작됐기 때문에 대리점, 영업소장 여러분들도 힘드신 거는 아시지만 이걸 좀 그래 우리가 물량이 많아지면 이게 다 내 보수가 되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또 쉬지 못하면은 진짜 과로가 오겠죠. 이 부분들이 7일 배송하면서 시행착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택배 기업들의 빅3 기업들 상황을 제가 좀 본사 조직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여기서 이제 깊은 말씀은 안 드리고요. 본사는 방침을 있으면 그냥 나가자. 근데 물류 현장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서로 의견에 좀 절충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의 택배는 대리점이나 영업소장이 다 정규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규직이만 되더라도 또 다르지만은 영수장은 또 발로 뛰어갖고 하루 이렇게 일일 매출, 그 다음에 배송 지파의 가격이 나의 오는 소득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일주일 모여서 한 달 모여서 내가 이제 수량을 몇 개 했고 배송 지파하고 여기 뭐 해갖고 이제 내가 월 가져가는 거 여기 유류비부터 기타 비용 다 공제하면 내가 이제 월 가져가는 소득 아닙니까? 제가 그 상황을 모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택배 본사하고 대리점, 현장 이 부분에 개선점을 하면서 많이 좀 이게 좀 바뀌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힘드시겠지만은 모든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택배가 앉아서 쿠팡한테 모든 걸 다 뺏기냐 이런 상황이 아마 2024년 하반기에 역전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쿠팡을 배송하는 영업사 쿠팡맨이냐 아니면은 기타 택배는 택배맨이냐 이걸 떠나갖고 물류 현장에 계신 분들은 항상 365일 항상 뛰시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우리 생활에 편리한 또 생활 밀착형 택배에 도움을 주신 거에 저도 방송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통운과 한진, 롯데, 로젠, 우체국 관련된 기업들 물론 이제 B2B에 강한 용마로지스 이런 또 그다음에 중량물에 강한 경동, 합동 다양한 지금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도 변화된 흐름 속에서 이제 지금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 기업이 달려가면 2위, 3위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쿠팡과 다르게 지금 택배 기업도 앉아서 그냥 받아가는 물량을 하면은 이제 정체하고 물량이 줄기 때문에 앞으로 차세대 물량은 또 어떻게 만들어가냐. 이 부분도 택배 본사 조직의 영업팀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 기업들의 상황 어떻게 만들어갈까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도 거의 한 30여 년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요. 유통 물류 이커머스 한 20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택배는 뭐 한 20년 이상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제가 보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좀 참고가 됐으면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항상 저도 방송을 하지만 뭐 현장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은 더 영업소장님들이나 대리점장님들은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댓글에 현상은 이렇게 상황이 있다.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은
저도 앞서가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절충하면서 좋은 내용으로 한 번쯤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미 2025년에 주사위는 던져졌다. 대한통운의 7일 배송, 택배사들도 배송할 수밖에 없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유통기업들, 오프라인의 최강자 기업들도 오픈을 하면서 물류를 끌어들이고 온라인을 절충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쿠팡과 연합 세력이 아니라 지금은 유통기업들이 대경쟁 시대, 특히 이제 올해 소비 불황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판매자, 소비자, 물류 이 구도에서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절충해 갈까? 이 부분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에서 저희 글로벌 경험한 사항 포함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통인신과 같이 하는 조철희 박사의 제가 한 4회 연속으로 좀 한번 특집으로 방송을 찍었습니다. 이 내용 4회 한번 좀 보시면은 내용이 한번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5년도 건강하시면서 좋은 일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